봄날에 더욱 아름다운 유달산과 영산강, 갓바위,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와 예향의 도시, 목포. 남해안을 방어하는 작은 군사기지에 불과했던 목포가 인구 25만의 도시가 된 것은 1897년에 개항을 하면서부터다. 일본의 조선 침탈의 야육에 의해 개항했던 목포에 근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고 그와 더불어 성을 매개로 한 산업도 성행하기 시작한다. 그 당시 목포의 성산업은 일본인이 주로 이용했던 고급 유곽과 조선인이 이용했던 휘파리마치라는 하급 유곽으로 존재했다. 지금은 쇠퇴했지만 아직도 휘파리 골목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1970년대까지 좌우 200m까지 매매업소가 늘어설 정도로 성업했다고 한다. 휘파리마치라고 하는 200m 정도의 긴 거리가 70년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었어요. 형성되어 있다가 1970년도 초에 재정비 사업, 목포시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있던 업소들의 대부분이 지금의 남영공원이죠. 남영공원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주한 곳을 보통 이제 엘로하우스라고 하는 형태로 성명의 직결지가 그게 형성되었다가 사실은 거리상 목포 시내에서 지금 삼학동 남영공원까지 가는 게 이제 거리상 힘들기 때문에 손님들이 뜸해지고 그리고 삼학도 복원 사업을 하면서 엘로하우스에 있던 대부분의 업소가 다시 현재 선창이 또는 목포역 부분 직결지로 옮겨오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작년부터 드러내기 사업을 하고 여성의 그 착취의 공간에서 여성 인권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 제한 구역이라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인숙과 여관 있는 직결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직결지는 지금 목포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근대문화 역사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거리에 같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밥을 먹고 슈퍼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며 일상을 보낸다. 우리는 그렇게 가볍고 경쾌한 한낮의 공간을 활보한다. 밤이 되면 낮과는 다른 공기가 이곳을 채운다. 화려하지만 무겁고 눅눅하게 가라앉는다. 같은 공간에 다른 공기로 존재하는 낮과 밤. 대부분 알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아 비밀이 되어버렸다. 누구나 아는 비밀. 말하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질까? 전주의 선미초는 2002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 성매매가 그냥 승인된 곳처럼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직결지죠. 그리고 그냥 상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 공간이기도 해요. 홍등가에 홀보를 구성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뒤에 있는 구매자 왈성자 보이지 않고 여성만 보면서 여성이 계속 남긴대요. 여성의 문제로 보는 거, 부모의 문제. 본격적으로 타락한 여성이 손쉽게 돈 버는 문제로 보는 거. 여성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차별과 폭력이 있는 부분 구체적인 공간. 전주의 선미초는 2002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제 음악 전시를 썼고요. 안에서는 이제 회화 작가님이 그림 전시를 했던 공간이에요. 선미촌을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바꿀 수 있고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전초기지 같은 걸로 저희가 마련했죠. 그래서 여성인권 플랫폼이 정말 되라는 이름으로 해서 명명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한 3개월 정도 뒤에 저희가 맨 처음으로 갔었던 그 매입 공간 있었잖아요. 공패가 그래서 1호점이 매입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2호점이 매입되고
3호점, 그리고 마지막 그 5호점까지. 그래서 하나 곳곳에 거점들이 만들어졌어요. 전주 선미촌의 성산업도 목포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유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선미촌이란 유래는 알 수 없으나 1980년대 호객 행위가 금지되면서 유리방 형태로 변하고 90여 개 업소가 영업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다 현재는 35개 업소로 줄었다. 이런 공간들로 누가 이렇게 거주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약간 비밀스럽게 공간들이 다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 여인숙의 영업 형태를 그나마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들이 조금씩 넓어요. 네, 영업 마감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마치 황금방 같이 생겼죠. 그래갖고 이 뚜껑 열어서 색깔별로 이제 얘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산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맞아. 그다음에 그럼 업주들이 살을 빼라고 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 약을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살이 빠지니까 이제 계속 먹어요. 약을, 다이어트 약을. 근데 그게 이제 잠을 또 이제 못 자게 불면증이 걸리니까 또 이제 수면제를 먹어요. 그럼 또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물 중독도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과다 복용하게 되고 또 술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고 VIP 손님들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여서 뭐 여성들이 이용을 하거나 일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창문을 보면 다 저런 필름으로 말아놔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방이. 창문은 있지만 창문에 부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옷장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화장실 이렇게 따로. 근데 여기는 그나마 화장실이라도 있는데 다른 업소는 화장실조차 공용으로 쓰는. 뭐 커튼 같은 것도 이제 손님이 왔다 가고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어디서 빨 공간이 없으면 또 새로 사서 붙여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여성들이. 침대 시트도 사서 다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것조차 이제 업주한테 돈을 빚을 져가면서 그거를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한테는 지금 없으니까 계속 빚만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 쉴 때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벌금 같은 게 있어요. 하루 쉰다고 해도 그 하루 동안 일을 못하는 양을 돈을 이제 업주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쉬더라도 돈을 30-40만 원씩 벌금으로 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뒤에 숨을 수 있게 옷장은 터놨어. 그쵸? 안쪽에 가면 되게 넓은 공간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 명이 숨겠죠. 양쪽으로 좀다 하고 계셔. 지금 여기는 방이 몇 칸이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 개수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엄청 많거든요, 방이. 층별로 이런 공간이 그럼 이 4층 내에 다 이런 공간이. 그리고 이 문을 닫으면요, 한쪽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딱 두 개, 그러니까 세 개로 딱 업소가 나눠질 수 있게 이렇게 문들이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못 열게 되어 있어요. 아, 업소들이 모여 있는 그냥 곳이. 하나긴 한데 마치 세 개인 것처럼 되어 있는. 여기도 이제 뒤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희도 이쪽으로 이제 이제 단속이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면 네, 되나요? 이렇게 뒷문으로 가면 정문으로 안 나갈 수 있고 뒤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드디어 바깥에서 이제는 포하고 이쪽 선미촌, 전주 선미촌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전주 선미촌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유리방 형태로 다 진행이 다 되어 있잖아요. 현재 보니까 유리방 형태가 그 매입한 4곳 지금 다 업소들이 문을 열고 하고 있고 밤이면 그러니까 불을 켜졌고 여성들이 여기 이제 쇼윈도에 있는 것처럼 상품처럼 이렇게 포장돼서 높은 신발을 신고 서 있다라고 보면 목포 같은 경우는 여인숙이라든가 이호관, 모텔 가지고 좀 무허가락에 해서 무면허로 해가지고 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들이 진행되고 여성들이 직접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휘파리 몰아나가는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해서 연락해서 이 여성들이 와서 그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여인숙이라든가 아니면 이 무허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형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블럭이 큰 블럭으로 이렇게 지금 한 블럭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 파출소 뒤편부터 일명 옛날에 보강동 이렇게 산창까지 쭉 길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드러내는 것, 좀 더 나은 인권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서
기억하고 성찰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런 민간의 활동은 전주시가 선미촌의 업소 5곳을 매입해 도시의 정원과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있잖아요, 사법권이. 행정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단속이 어려웠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초기에 시행을 했을 때 유관기관 협의회를 많이 했어요. 학교, 경찰, 소방, 뭐 이제 교육청 이런 기관장님 모시고 우리 이 사업 진행하겠다 설명하고 협조를 많이 구해서 경찰의 단속도 많이 있었고요. 경찰에서 협조 받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외부 뭐 민관협의 활동도 많이 있지만은 외부 기관 또 내부 행정 내부의 조직들 해가지고 조금 협업이 잘 된 케이스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선미촌과 같이 목포에서도 실제하지만 말하지 않던 공간에 대해 드러내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낙인되어 있는 장소들을 성매매하는 곳. 그래서 구매자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낙인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 근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비밀을 공간처럼 하는 거라고 하면 목포에서는 이러한 공간들을 저희가 지금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러한 곳을 어떻게 다른 공동체로 바꿔나갈 것인가, 주민들의 일상이 살아있는 곳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민간이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이제 인지 정도를 하고 있고요. 관에서도 인지 정도 제가 봤을 때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주차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이제 정확한 정책이 잡히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기 사업을 함으로써 하다못해 목포집이 TF팀이라도 좀 구성돼서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꿔볼까? 문화유산 거리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포를 찾고 있잖아요. 이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리가 문화유산 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좀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밤에는 실제 이렇게 여성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포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이랑 구성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거죠. 작년. 그래서 목포 전주 선미촌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도 1년 안에 이게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요. 긴 세월 10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계속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목포에서 그런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글쎄요, 한 8년에서 10년이면 그 정도 바뀌지 않을까요? 드디어 여성 착취의 장소가 인권의 장소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작을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낮과 밤, 일상과 비일상. 같은 공간에 흐르는 다른 공기. 이제는 공간을 재구성해야 할 때다.